팔려갈 뻔한 고아 소년을 데려온 폐지 할머니. 20년 후 모두가 놀란 이유. 할머니, 저 사람한테 팔지 마세요. 겨울비가 내리던 그날 밤 시장 골목에서 들려온 어린아이의 절규. 폐지를 주우며 하루하루를 근신히 살아가던 70살 할머니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평생 짊어지고 살아온 가난보다 더 무거운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그 아이를 데려온 지 20년.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저 할머니, 제 입에 풀칠도 못하면서 무슨 낯짝으로 애를 키운다는 거야? 하지만 20년 후 그 할머니 앞에 나타난 청년을 보고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가난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한 할머니와 버려졌지만 끝까지 살아남은 한 소년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1998년 겨울이었습니다. 김순덕 할머니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손수레를 끌고 시장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허리는 구부정하게 굽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관절염으로 퉁퉁 부어 있었지만 할머니는 하루도 빠짐없이 폐지를 주었습니다. 그게 할머니가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오늘은 얼마나 주웠나? 손수레에 가득 담긴 폐지를 보며 할머니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걸 다 팔아봤자 고작 2~3천원. 쌀 한 대도 제대로 사기 힘든 돈이었지만 그래도 할머니는 감사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나이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이 새끼야, 가만히 있으라니까. 시장 구석진 골목에서 남자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는 본능적으로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덩치 큰 남자 하나가 어린아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고 있었습니다. 싫어요. 저 안 가요. 놓으세요. 아이의 울부짖는 소리.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야, 이 자식아. 내가 뭘 안다고 싫다는 거야? 그냥 거기 가서 노점이나 보면 되는 거야. 싫어요. 제발요. 남자는 아이를 때릴 듯이 손을 들었고 아이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순간을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저기, 뭐 하시는 겁니까?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남자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할멈은 뭔데 남의 일에 참견이야? 우리 조카 데리고 가는데 무슨 상관이라? 조카라고요? 근데 왜 애가 저렇게 울고불고 난리입니까? 애들이 다 그렇잖아요. 낯선 데 가기 싫다고. 그냥 가세요, 할멈. 남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이가 할머니를 보며 애타게 외쳤습니다. 할머니, 저 사람 제 삼촌 아니에요. 저 고아원에서 왔어요. 저 사람이 저를 어디 팔려고 해요. 그 순간 할머니의 등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1990년대 말 아직도 이런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가난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노점상 일을 시키거나 심지어 장기 밀매단에 넘기는 경우도 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새끼가 진짜. 남자가 아이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짝. 아이는 그 자리에 쓰러지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조카가 맞으면 어떻게 저렇게 때립니까? 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할머니가 소리를 지르자 남자는 짜증스럽게 허를 찼습니다. 아, 진짜 귀찮게. 할멈, 이거 얼마면 됩니까? 남자가 주머니에서 만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냈습니다. 입 다물고 그냥 가세요. 네? 할머니는 그 돈을 보며 잠시 멈칫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돈이 간절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끼니를 못 먹고 있었고 월세도 밀려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그 애를 놔주세요. 뭐라고요?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할멈이 지금 나한테 장난치는 겁니까? 그 아이, 저한테 주세요.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남자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할머니를 훑어봤습니다.
할멈이 뭔데 이 애를 데려간다는 겁니까? 할멈도 제대로 먹고 사나 싶은데. 그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냥 그 애만 놔주세요. 남자는 잠시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사실 이 할멈이 경찰이라도 부르면 귀찮아질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요. 가져가시든지 말든지. 남자는 아이의 팔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아이는 바닥에 넘어지며 무릎이 까졌지만 울음을 참았습니다. 근데 할멈,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애 한 명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고. 남자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니? 아이는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7살 소년 이준호. 그렇게 할머니와 준호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이라고 해봤자 할머니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반지하 단칸방. 창문도 제대로 달려있지 않아 겨울바람이 그대로 들어오는 곳이었습니다. 아이는 방 안을 둘러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보다 나은 형편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추우니까 이거라도 입어라. 할머니는 자신의 낡은 스웨터를 벗어 아이에게 입혔습니다. 아이는 그제야 조금 안심한 듯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저 왜 구해주셨어요? 응? 할머니도 저처럼 가난하신데? 아이의 말에 할머니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 구했을까? 할머니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 아이의 눈을 보는 순간 예전의 자신이 보였던 것 같았습니다. 널 그냥 둘 수가 없었어. 할머니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 이준호요. 준호야, 배고프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부엌 구석에 있던 쌀통을 열었습니다. 바닥이 보일 정도로 쌀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할머니는 그걸 긁어모아 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김치 몇 조각을 꺼냈습니다. 미안하다. 할머니가 이것밖에 없구나. 아니에요.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밥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저 고아원에서는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이것만 해도 감사해요. 아이는 밥을 한 숟갈 뜨자마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니? 따뜻해서요. 밥이 이렇게 따뜻한 거 오랜만이에요. 할머니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을까? 그날 밤 할머니와 준호는 좁은 방에서 나란히 누웠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지만 둘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폐지를 주우러 나갔습니다. 준호도 따라 나서려고 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집에 있어. 할머니 금방 올게. 아니에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준호야. 할머니 혼자는 힘드시잖아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아이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준호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둘은 함께 골목을 돌며 폐지를 주웠습니다. 할멈, 야 할멈. 그때 옆집 아줌마가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그 애는 누구야? 아, 제가 데려온 앤데요. 데려왔다고? 할멈이 뭐하러 애를 데려와? 제 입에 풀칠도 못하면서. 아줌마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가득했습니다. 저 애 때문에 할멈 더 고생하는 거 아니야?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준호는 할머니 뒤에 숨으며 작아졌습니다. 할머니, 제가 짐이 되는 건가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할머니는 준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날이 갈수록 차갑게 변했습니다. 저 할머니 정신이 있나? 애를 어떻게 키운다고? 나중에 둘 다 굶어 죽는 거 아냐? 수군거림이 들려올 때마다 준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나가는 게 나을까요? 왜 그런 소리를 해?
제가 있으면 할머니가 더 힘드시잖아요. 할머니는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호야, 할머니 말 잘 들어라. 할머니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우리 길을 가는 거야. 알겠지? 하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사람을 포기하면 안 돼. 할머니가 너를 선택한 건 후회 없어. 준호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저 열심히 살게요. 꼭 할머니 보답할게요. 그래, 우리 준호 착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약속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내자고.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동사무소에 찾아가 사정을 설명하고 준호를 호적에 올렸던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할머니의 손자가 된 것이죠. 하지만 학교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야, 너 폐지 줍는 할머니 손자지? 너네 집 되게 가난하다며? 엄마가 그러는데 너네 집 반지하래? 아이들의 놀림에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준호는 공부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습니다. 낡은 책상에 앉아 할머니가 주워온 헌책으로 공부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준호를 보며 할머니는 안타까웠습니다. 준호야, 그만 자거라. 눈 나빠진다. 조금만 더요, 할머니. 내일도 있는데? 할머니, 저 꼭 1등 할 거예요. 준호의 눈빛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첫 시험에서 준호는 전교 1등을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깜짝 놀랐습니다. 준호야, 정말 대단하구나. 감사합니다, 선생님. 준호는 상장을 들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니? 제가 1등 했어요. 준호가 상장을 내밀자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왜 우세요? 준호야, 할머니가 너무 자랑스럽구나. 할머니는 준호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자신이 아껴두었던 돈으로 고기를 사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비싼 건데? 오늘은 축하하는 날이잖니? 우리 준호 1등 했는데? 둘은 작은 방에서 고기를 구우며 웃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준호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고 선생님들의 기대주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병원 가셔야 해요. 괜찮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아니에요. 요즘 할머니 기침이 너무 심해요. 준호는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결국 둘은 동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폐렴 초기입니다. 빨리 치료받으셔야 해요. 치료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입원하시면 최소 100만 원은 필요합니다. 100만 원. 할머니와 준호에게는 천문학적인 돈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돈 벌게요. 준호야, 너 공부해야지. 공부는 나중에 해도 돼요. 할머니가 먼저예요. 준호는 그날부터 새벽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학교 가기 전 새벽 4시에 일어나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추운 겨울날에도 비가 오는 날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야, 너 요즘 수업 시간에 자지? 친구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이 부족해서 수업 중에 꾸벅꾸벅 졸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잠이 오면 찬물로 세수를 하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성적은 조금 떨어졌지만 여전히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6개월 후 준호는 모은 돈을 할머니께 드렸습니다. 할머니, 이거로 치료받으세요. 준호야, 이게 얼마나 힘들게 모은 돈인데? 괜찮아요. 할머니만 건강하시면 돼요. 할머니는 준호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가 너한테 너무 짐이 되는 것 같구나. 아니에요. 할머니는 제 전부예요. 준호의 외침에 할머니는 더욱 눈물을 쏟았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준호는 여전히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야, 내 성적이면 서울대도 갈 수 있어.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대학 등록금 문제는 어떻게 할 거니?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실 대학 등록금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장학금만으로는 부족할 거야. 생활비도 있고. 선생님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저 대학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할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그렇게 공부 잘하는데 왜 대학을 안 가? 등록금이 너무 비싸요. 차라리 빨리 취직해서 할머니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준호야. 할머니는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너 키운 건 할머니 편하게 하려고 키운 게 아니야. 하지만 너는 내 꿈을 이뤄야 해. 할머니는 괜찮아. 할머니, 준호야, 약속해. 꼭 대학 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고.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고3 때는 거의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새벽 배달, 학교 수업, 저녁 과외 아르바이트, 밤늦은 공부. 하루 수면 시간은 3시간도 안 됐습니다. 친구들은 걱정했지만 준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너 그러다 쓰러지겠다. 괜찮아. 나 튼튼해. 하지만 실제로는 힘들었습니다. 어지러움 중도 자주 왔고 밥맛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할머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드디어 수능날이 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준호야, 힘내. 할머니가 시험장 앞에서 응원해 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돌려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주름은 더 깊어졌고 허리는 더 굽었습니다. 할머니, 꼭 좋은 결과로 보답할게요. 준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시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시험은 잘 봤습니다. 그동안 준비한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몇 주 후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준호야, 너 전국 상위 0.1%야. 친구가 소리쳤습니다. 준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달려가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서울대 갈 수 있대요. 정말이니? 네. 의예과도 갈 수 있대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정말 고맙다. 할머니, 우는 거 아니에요. 웃으셔야죠. 이게 기쁜 눈물이야. 할머니가 너무 행복해서 그래. 둘은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 전 시장 골목에서 만난 그날, 아무도 믿지 않았던 그 시작이 이렇게 빛나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등록금이었습니다. 의대 등록금은 일반 학과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선생님, 장학금은 어떻게 되나요? 준호야, 너 성적이면 전액 장학금 받을 수 있어. 하지만 생활비는? 준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한 교수님이 준호를 찾아왔습니다. 준호 학생, 나 좀 보자. 네, 교수님. 자네 이야기 들었네?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네. 내가 자네를 위해 후원자를 찾아봤네. 후원자요? 우리 대학 동문 중에 자네 같은 학생을 돕고 싶어 하는 분이 계시더군. 생활비까지 지원해 주신대. 준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정말이세요? 그럼 단 조건이 있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나중에 의사가 되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게. 그게 조건이야.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긴. 자네가 열심히 공부한 결과야. 그렇게 준호는 서울대 의대에 입학했습니다. 할머니는 준호가 대학에 가는 날 기차역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방학 때마다 내려올게요. 그래. 공부 열심히 하고 할머니도 건강 챙기세요. 약 꼭 드시고요. 알았어.
기차가 출발하려는 순간 준호는 창밖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도 손을 흔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준호,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대학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의대 공부는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고 주변 친구들은 대부분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너희 집 어디야? 강남인데 우리 아버지 병원 하시거든. 준호는 그런 대화에 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공부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했고 주말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학이 되면 고향으로 내려가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준호야, 많이 힘들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할머니의 눈에는 준호의 고생이 보였습니다. 살이 빠지고 다크서클이 짙어진 모습. 준호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할머니, 저 꼭 좋은 의사 될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아프지 않게 해드릴게요. 할머니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우리 준호. 6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레지던트가 되었습니다. 밤낮 없이 환자를 돌보며 실력을 쌓아갔습니다. 준호 선생, 실력 좋네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나중에 어떤 전공할 건가? 저는 가정의학과를 하고 싶습니다. 가정의학과? 네. 가난한 사람들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동네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교수는 준호를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요즘 젊은 의사들은 다들 돈 되는 과로 가려고 하는데 저는 제가 받은 도움을 돌려주고 싶습니다. 마침내 준호는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할머니. 준호는 급히 달려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왔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왜 병원 안 가셨어요? 괜찮아.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래. 준호는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검사 결과 심장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비는 제가 낼게요. 준호는 그동안 모아둔 돈을 모두 꺼냈습니다. 준호야, 이 돈 내가 쓸 돈인데 할머니가 더 중요해요. 빨리 수술 받으세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건강을 되찾았고 준호는 고향에 작은 병원을 열었습니다. 순덕의원. 할머니의 이름을 딴 병원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무료로 진료를 해주었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저 준호. 의사 됐네? 20년 전만 해도 팔려갈 뻔했던 애가. 순덕 할머니 복 터졌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이 아니라 준호가 스스로 일궈낸 거예요. 어느 날 준호는 할머니와 함께 옛날 그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우리 처음 만난 곳이죠? 그렇지. 20년 전이었구나. 할머니, 그때 왜 절 구해주셨어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준호야, 할머니도 옛날에 너처럼 버려진 적이 있었어. 네? 할머니가 10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고아가 됐지. 그때 한 아주머니가 할머니를 거두어 주셨어. 준호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아주머니도 가난했지만 할머니를 끝까지 키워주셨어.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었어. 무슨 말씀이요? 순덕아,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렴. 그렇게 말씀하셨지.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너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 그게 할머니가 세상에 할 수 있는 마지막 일 같았거든. 준호는 할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합니다. 할머니도 준호를 정말 사랑한단다. 두 사람은 그 골목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그날 밤처럼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추위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준호는 30살입니다.
순덕 의원은 마을에서 가장 사랑받는 병원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부유한 사람들도 모두 준호를 찾아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준호는 환자들을 대할 때마다 할머니 생각을 합니다. 할머니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저도 환자들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매일 저녁 준호는 할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더 이상 반지하 방이 아닌 따뜻한 집에서. 할머니, 오늘 진료 중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 뭔데? 어떤 할머니가 오셨는데 손자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듣다 보니 우리 할머니 같았어요. 호호, 그랬구나. 두 사람은 밥을 먹으며 하루를 나눕니다. 가끔 준호는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밤 할머니가 저를 그냥 지나쳤다면 아마 지금의 자신은 없었을 겁니다. 노점상에서 고생하며 살았거나 아니면 더 비참한 삶을 살았겠죠.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했지만 사랑으로 준호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준호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요즘 준호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하는 무료 급식소. 매주 토요일 가난한 이웃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합니다. 할머니도 함께 봉사활동을 하십니다. 할머니 힘드시죠? 쉬셔도 돼요. 아니야. 할머니는 괜찮아. 할머니는 웃으며 밥을 푸십니다. 그 모습을 보며 준호는 생각합니다.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야. 가진 것은 없었지만 나눔을 실천하는 분. 그 모습이 준호에게는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무료로 봐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준호는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20년 전 아무것도 없었지만 자신을 구해준 할머니. 할머니, 제가 할머니의 사랑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할머니, 후회한 적 없으세요? 뭘? 저를 데려온 거요? 솔직히 할머니 인생 더 힘들어지셨잖아요. 할머니는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호야, 할머니 말 잘 들어라. 할머니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할머니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바로 너를 만난 거야. 할머니, 너 덕분에 할머니는 외롭지 않았어. 너 덕분에 할머니는 살아갈 이유가 있었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더 고마워해야 하는 거야. 준호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할머니도 우리 준호 너무너무 사랑한단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20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들, 행복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지금도 순덕의원 입구에는 액자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것. 준호가 직접 쓴 글귀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20년 전 할머니와 어린 준호가 함께 찍은 사진. 낡은 카메라로 찍어서 화질은 좋지 않지만 두 사람의 미소만큼은 선명합니다. 선생님, 이 사진 누구예요? 환자가 물으면 준호는 대답합니다. 제 인생의 은인이자 제 전부입니다. 할머니는 준호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한 번은 20년 전 그 겨울밤 노점상에게서 구해 주었을 때, 그리고 또 한 번은 사랑으로 키워주며 준호에게 진짜 인생을 선물했을 때. 준호는 오늘도 환자들을 만나며 생각합니다. 할머니처럼 살고 싶다.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싶다. 그것이 준호가 평생 지켜나갈 약속입니다. 에필로그. 지난주 준호는 특별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20년 전 자신을 노점상에 팔려고 했던 그 남자였습니다. 많이 늙고 초라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선생님, 접니다. 무슨 일로? 제가 병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준호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지만 준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진료해 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남자가 나간 후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준호야, 저 사람 알아봤지? 네, 할머니. 그런데도 진료를 해준 거니? 네. 할머니가 그러셨잖아요. 미움은 미움을 낳지만 사랑은 사랑을 낳는다고. 할머니는 준호를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우리 준호, 정말 훌륭하게 자랐구나. 준호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모두 할머니 덕분이에요. 창밖에는 또다시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그날처럼. 하지만 이제 그 비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사랑의 온기가 담긴 빗줄기였으니까요.